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참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보면 1.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비슷하게 1.25%의 하락과 함께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제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면 오늘은 포스코하고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만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네요.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도 정말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일단은 지수 자체가 정말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별다른 특징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약 1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오늘만 제외한다면 목요일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코스피와 시장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면 외국인은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정말 많은 순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양매수를 보여주었던 삼성전자.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어제 매수 물량보다 훨씬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3%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이 정말 좋지 못했네요. 또 삼성 SDI도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었고, 역시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의 매수 패턴을 보세요. 2월 11일 이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한국가스공사,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HMM을 정말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HMM, 삼성엔지니어링, 페노션, KT,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HMM,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봐도 나스닥이 1.5% 하락을 보여주었고, S&P 500은 0.5%, 다우지수는 0.3%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장중의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1%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그동안 잘 버텼었다면 오늘은 그 힘이 좀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찌됐던 간에 어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가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불거지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 발언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하원에서 발표했었던 3월달 금리 인상은 0.25%가 적절하다, 그런 발언을 동일하게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이 혹시나 장기화된다면 안 그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연준에서 아무리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하고 경기는 또 두다되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관련 기사들이 요즘 들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최근에 유가도 $110를 돌파했고
비철금속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또 3차 회담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다가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국내 증시가 최근만 본다면 미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양호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3월 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만큼 오늘 1%가 넘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또 시장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3월 달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로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 관점에서 한번 분류를 해볼 때 세 가지 업종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가 해운 업종,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방산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해운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HMM의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이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액이 1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18%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최근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3월달 이때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 중에서 흥하해운,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마찬가지로 7%의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장성을 겸비한 산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한 시점에서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였죠.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좋았었다. 그리고 올해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게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글로벌 물류난이 빚어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해운업계에서도 러시아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운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물류난이 빚어질수록 그게 해운업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과거 2020년하고 2021년 이 당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글로벌 물류난이 정말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요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물류난이 빚어짐에 따라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이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고 실제로도 실적으로 이어졌던 만큼 지금도 전쟁 이슈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조 원에 해당되는 무거운 종목이 지금 18%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다음 주에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매물대도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재료와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되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한 번씩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주예요. 조선주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종합주가지수가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를 보시면 STX 중공업을 제외하고 다들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많은 참여자들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을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을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방산 관련주. 자, 제가 방산 관련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하고 오늘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다들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자, 이 업종도 제가 전쟁 관련 이슈와 함께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함에 따라서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군비가 크게 증가했고 그게 비단 독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국내 시장까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방산 무기들에 대해서 유럽 쪽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쟁이 불거지기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산 무기들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또 올해는 수출이 3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노르웨이에서 독일산 전차와 국내 K2 흑표 전차 치열하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양한 이슈가 상존해 있는 만큼 충분히 국내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실적 모멘텀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저는 이런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 업종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구간을 활용해서 스윙 관점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년, 2년 그 이상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 업종들 한해서 주가가 조금씩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그런 구간의 투자 관점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스윙 투자 관점으로서 조금씩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